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띄웠는데 예, 오늘은 PPT 2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잔소리의 핵심은 여기 보시다시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예, 미니멀 라이프 님이 부정적인 잔소리를 반복하셨겠죠? 외모, 피부. 근데 이제 부정적인 말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네요. 부정적인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럼 뭐 외모를 어쩌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는 생긴 게 왜 그러냐, 피부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뭐 너는 왜 방을 안 치우냐, 뭐 너는 왜 아침에 안 일어나냐, 이런 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반복하는 건 더더구나 자존감이 저하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자존감이 중요하다는데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막 반복해 주죠.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네가 있어 너무 좋아. 뭐 우리 누구누구 어쩜 이렇게 예쁘니, 뭐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정말 애써서 합니다. 정말 애써서 하죠. 이게 막 계속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근데 잔소리는 참으려 그래도 애써서 참아도 나오는 게 이제 잔소리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만들려고 했던 자존감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게 되면 후루룩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애써서 반복하느니 부정적인 말을 애써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양가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러다가 이제 크면은 난 그냥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못생겼어. 이러다가 못생겼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반복이라는 점이에요. 반복. 자, 반복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는 처음에는 왜 그래, 뭐 싫어, 아니야, 이제 이러다가 계속 들으면 그게 이제 내재화가 돼요. 내재화라는 건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로? 내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 이거 해도 되나, 해야 되나, 이럴 때 왜 나는 이걸 못하고 있지? 뭐 왜 사는 거 이렇게 힘들지? 뭐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 이거는 이제 반복돼서 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김아름 님이 우리나라에서 잔소리 안 듣고 큰 아이들은 오은영, 조선미, 서천석 교수님 자녀들 정도일까요? 오은영 선생님 바빠서 잔소리할 시간이 없었던 건 제가 알고요. 서천석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은 잔소리는 뭐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특정 잔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그 싫은 소리,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싫은 소리를 하나를 계속 썼어요. 너 이거 지금 빨리 해. 하나, 둘, 셋. 이제 이렇게 5살부터. 그 당시에 이제 매직 1, 2, 3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희 전공 쪽. 그래서 한번 이제 해봤죠. 자, 이거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거 치우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10살까지 하면 이제 효과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유치하고 애도 유치해서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한 작년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얘가 하나 둘 셋을 듣고 자랐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랬더니 하나 둘 하니까
애가 이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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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엄마는 단지 숫자를 셌어. 왜?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안 돼? 했더니, 아니, 하지 말라고, 싫다고. 제가 그냥 이제 하나, 둘, 셋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몇 개지? 하나, 둘, 셋. 우리 세볼까?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하나, 둘, 셋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한 거죠. 어떤 상황에 네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근데 제가 하나, 둘, 셋을 한 이유는 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거기다 이제 컨텐츠를 안 담으려고. 네. 하나, 둘, 셋 트라우마입니다. 하나, 둘, 셋 트라우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잔소리에, 내가 들었던 잔소리의 경험형을 써주시는데, 통통하다, 피부점을 빼야 한다. 갑자기 저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김현정 선생님도 저런 얘기를 엄청 듣고 자랐다 그래요. 뭐 너는 코가 어떻다, 눈이 어떻다. 그래서 아마 전문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돈을 주고 빨리 가서 쌍꺼풀하고 코 높여라. 그래서 어머니의 무한한 지지 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본인이 못생겼다고 너무 믿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김현정 선생님한테 부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근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았어요.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네, 운동도 잘합니다. 근데 시는 공평하셔서 김현정 선생은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저는 제가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제가 잔소리를 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김현정 선생은 자기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반복은 그 뇌에 장착이 돼요, 프로그램으로. 지금 오레오님이 입술이 왜 그렇게 허여냐고. 근데 뭐 바르면 학생이 뭐 바른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중 메시지를 주면은 양가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유나님은 저는 저희 남편에게 잔소리를 1도 안 하는데, 네,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잔소리를 30년 해도 아빠가 안 바뀌시는 걸 보고 잔소리는 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진짜 남편에게 관심이 없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나님이 엄마가 아빠한테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는구나,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안 바뀌는 걸 봐도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약간 좀 무심한 성격에 이렇게 역치가 높은 거죠. 웬만큼의 행동들은 별로 눈에 안 거슬리는. 그래서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저거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입니다. 매일 잔소리하는 아내하고 살아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죠. 우리 딸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좀 끌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너 재수한다 그랬지? 응. 당장 가서 학원 끊어. 그랬더니 막 그래서 이게 잔소리야. 네, 그랬더니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 둘, 셋 정도만 하고요. 요즘은 요즘은 이제 좀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몇 번 제가 청소를 했을 때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면 기분이 살짝 왜 뜰 때가 있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네, 뭘 해볼까, 그러다가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막 하트를 그리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딸 사랑해, 막 엄마는 청소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다 필요 없어. 청소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 최고야.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분이 내키면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슬슬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네, 강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김은지님, 저희 남편은 잔소리를 안 듣고 자랐대요. 잘해서 안 들은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먹고 사느라 바쁘셔서 아들이 사고는 안 치고 사니 다행이고 착하면 순진한 거다. 그래서 크게 잔소리할 게 없었던 거죠. 네, 다른 생활 습관은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님이 후루룩 그냥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지적하면 못 참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잔소리도 안 듣고 살아온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은진님 남편분은 잔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잔소리를 들으면 나는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존감? 네, 오텀님. 자,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자, 잔소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하는데 이 반복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복이기도 하고 사건마다 반복하기도 해요. 너는 왜 할 걸 안 하니? 너는 왜 할 걸 안 하니? 너는 할 걸 한 적이 언제 있니? 너는 할 거를 항상 안 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할 걸 안 하는 사람이 할 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소리와 반복의 이 고리를 조금 변형시키자는 거죠. 뭐 사실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말고 지시, 뭐 왜 안 하니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뭐뭐뭐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 이거 지금 해 라고 하면은 아이가 자존감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되게 이상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약합니다. 누구누구야 이거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좀 훨씬 더 멘탈이 강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얘의 버릇을 잘못 들이지 않을 거야, 이제 뭐 이런. 그래서 지시를 하세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지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난감 지금 치워. 장난감, 그러니까 자, 그렇죠. 그 아크라 로프나님이 항상 아이의 전혀. 자, 이게 이제 너한테 가니까 나는 항상 아이의 전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존감을 꺾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장난감을 치워라고 하면 너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상황. 근데 장난감을 치워라고 말하기가 뭔가 좀 내가 너무 다정하지 않고 강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장난감을 치워 하면은 그냥 장난감을 치우란 지시를 한 거죠. 근데 장난감 안 치우니 이게 뭐니? 너는 왜 안 치워? 엄마 어제도 말했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그 한 번의 지시를 쪼개서 하는 겁니다. 쪼개서. 한 번의 지시를 쪼개서. 근데 내가 막 얘를 시키고 싶진 않고 얘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강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쪼개서 이렇게 징징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잔소리는 징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징. 해줘.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해보죠. 애가 엄마 또 뭐 사줘. 또 뭐 사줘. 왜 안 사줘. 또 뭐 갖고 싶다고. 왜 또 뭐 안 사줘. 나만 없어. 자, 이걸 한 30분 하면 어떨까요? 이제 잔소리나 이런 걸 영어로 네깅이라고 합니다. 네깅. 네깅. 근데 이제 영어로 네깅을 찾으면 어른이 아이한테 할 때도 네깅이고 아이가 어른한테 할 때도 네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징징을 계속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애가 징징거리는 소리를 몇 분 참을 수 있죠? 미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번 들으면 못 참기 때문에 3번 안에 네 방에 가라든지 알았어 라든지 2번 중에 1번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춘기 아이한테도 지시가 맞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춘기 아이한테는 지시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시를 하면 이 아이가 애써 키우고 있는 자율성에 그게 되거든요. 자율성을 꺾는, 자율성을 꺾기도 하고 자율성에서 튀어나온 반항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한테는 몇 개의 효과적인 지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한테 꼭 시켜야 되는 게 뭐 있죠? 학원 가라, 숙제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숙제해라. 그 3개 외에 또 더 있나요? 자, 옷 여기다 갖다 놔라. 뭐, 지시와 명령. 명령은 이제 훨씬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부하야. 부하는 대장 말을 따라야지. 이제 이게 싫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너는 내 아이야. 아이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 아이한테 지시할 때는 제가 힘이 더 세고 때로는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되게 이제 뭔가 핵심적인 느낌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부모의 역할은 통제와 애정, 이 2가지 차원이 다 있어요. 근데 통제를 할 때는 리더로서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을 끌어가는 역할이 리더거든요. 근데 리더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좀 힘든 거, 이렇게 기꺼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내가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리더 역할을 부모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리더 역할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네, 아이들은 울타리를 모릅니다. 울타리를 모른다는 건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가 여기 이제 뭐 병원에 다니는데, 네, 병원장이 네, 여러분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하는 곳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자, 너희들은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 교실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렴. 네. 자,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와, 좋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한 다음에 마구 망가진다는 거죠. 사춘기 때 씻어. 자, 사춘기 때 왜 씻기를 싫어하는지. 제 생각에는 씻는 거는 어른도 싫은 것 같아요. 씻는 건 귀찮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외출하지 않을 때 신나게 씻나요? 외출하지 않을 때 신나게 씻는 분. 외출하지 않을 때는 찝찝할 때 씻을 거예요, 아마. 뭔가 입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머리에 기름기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씻으라는 거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할 때는 언제냐면은 억지로 시킬 때,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 같을 때. 근데 이제 사춘기는 이 둘 다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씻는 거는 귀찮은 일입니다. 방 치우고 양치하고 자라. 저 자라는 안 되고요. 왜냐면 사춘기 때는 자라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지시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미니멀 라이프님, 카리스마가 약한지 지시해도 아이들이 잘 듣지 않아요. 자, 지시를 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 지시를 한 게 아니죠. 자, 지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는 게 지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는 건 뭐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지시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듣는 건
이제 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자, 이 수건을 치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자, 수건 들자 치우자 해서 이제 졸졸 따라가는 거죠. 치울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제가 다가와서 뭘 하라 그러면 이제 얼른 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쯤 되고 좀 크면, 큰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네 옷을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이 돼 있잖아요. 엄마가 다가와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 들어야 된다는 걸. 근데 이제 난 이제 사춘기야, 중학생이야. 엄마가 하란다고 하는 건 자존심도 상하고 나 지금 바빠. 그러면 이제 엄마 좀 이따 할게. 이럴 때가 사춘기죠. 그러면은 자, 그럼 엄마가 한 번 더 시간을 줄 건데 10분 후에도 안 치우면 엄마가 와서 화낼 수도 있어. 그때는 바로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 후에 가서 치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약간 죄송 이제 이런 모습으로 네, 치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집착은 아니고 그 단호 플러스 집착이 집중? 집착은 좀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끈기. 그러니까 하나를 치워도 치우라는 말이 나가면 애를 따라다니면서까지 반복 얘기합니다. 자, 이거 치워, 들어, 갖다 놔. 자, 이거 치워야 돼. 저것도 갖고 와, 들어, 갖다 놔.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 어른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애들이 끝까지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치워. 왜 안 치워? 안 치울 거야? 간도라 간도. 엄마 할게 놔둬. 뭐 이렇게 했다가 야 치워. 뭐 이렇게. 소소맘님이 남편이 불 꺼라 쓰레기 버려라 같은 지시를 할 때 유독 11살 큰딸에게 쏘아붙이듯 얘기해요. 저희 남편이 좀 그랬어요. 딸한테 유난히 뭐랄까 좀 더 명령조로 기분 나쁘게, 이게 말만 해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보 좀 친절하게 말해줘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소소맘님이 이렇게 여보 하고 싶게 말을 해줘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자꾸 말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게 말을 해줘 라는 집요하게. 김한송님 맞습니다. 집요. 그래서 이 집요를 한동안 반복하면은 아이 머리에 프로그램이 장착됩니다. 엄마가 다가오면 어떻게든지 이걸 시켜. 그래서 그냥 옆에 가서 엄격한 표정으로 이걸 치워. 그럼 이제 애가 뭘 하고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들어 이렇게. 뭐 장난감이라면 자, 이 장난감 집어. 근데 애가 이제 거기서 막 때를 쓰면은 빨리 지시에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요, 반복, 집요로 지금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춘기 자녀에게 할래라는 권유는 사실 할래라고 하는 게 진짜 권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권유는 왜냐하면 상대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빨 닦을래? 뭐 라든지 밥 먹을래? 그러니까 내가 재량을 주는 거는 할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재량을 주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닦을래? 뭐 아님 말고. 그래서 아님 말고는 진짜 아님 말고일 때. 근데 그냥 저는 애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는 이제 이를 닦거나 말거나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치과에 돈을 내고 싶진 않아. 뭐 이렇게. 네. 김한송님이 다가가서 말하기 일단 다가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압력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 그것도 굉장한 집중의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서 나를 한 3초쯤 쳐다보면 어때요? 뭔가 압력을 느끼죠? 뭔가 상대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말랑이님, 아이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끊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우리도 뭔가 집중해서 할 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좀 반발심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지시를 했을 때 제가 할 만한 그런 시간대, 타이밍도 좀 예, 중요합니다. 예, 일관성과 집요함, 짧고 명료한 지시 맞습니다. 정리 되게 잘하셨는데요. 저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부정적인 말의 반복은 자존감 저하라는 걸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부정적인 말의 반복은 길게 봤을 때 자존감의 저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과 집요함을 집요하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에너지로. 자,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명절에 사람들이 집에 가기 싫은 이유, 특히 미혼이 집에 가기 싫은 이유 늘 나오죠. 늘. 뭐 결혼해라, 결혼 안 하니, 요즘은 취업이죠. 취업은 했니, 어디 다니니, 뭐 승진했니, 애는 있니, 애 하나니, 네, 그런 말 때문에 가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전화 오면 완전 심쿵하죠. 예, 뭐 애비는 잘 갔니, 애는 뭐 애들 제대로 먹이고 있니, 날 추운데 옷은 제대로 입혔니, 뭐 내일은 더 춥다더라,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상사가 나를 3초간 쳐다보면 예, 아무 말도 안 해도 뭐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상사가 날 쳐다봤을 때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하지? 무슨 지시를 하려고 하지? 이런 거는 그냥 같이 볼 수 있어요. 뭘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왜 잔소리 듣던 정서. 이거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뭐를 또 다시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잔소리를 평생 하는 그 노력으로 지금 네, 단단한 일관성과 집요함, 가까이 다가간다. 이걸 치우라고 말한다. 치우라고 강하게 그냥 같은 말을 이거 치워, 이거 들어, 저기다 갖다 놔. 자,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안 듣는 애는 없습니다. 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이렇게 다가오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순순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하는 건 상당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애가 너무 나를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자, 엄마가 강압적으로 느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회를 줄 때 좋게 말할 때 들어. 좋게 말할 때 듣는 거는 누가 좋게 말하면 들을까요? 뭐 어떠세요? 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월요병이 심해서 갈 시간이 다가는데도 안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마다 너무 힘든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한테 월요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학교에 가는 건 아이들한테는 어른이 직장 가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안 일어나는 이유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엄마가 월요일이라 일어나기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장 다니기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니던 생각해서. 근데 월요병도 사실은 좀 월요일이니까 가기 싫어 라는 월요병이라는 이름이 생겨서 그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요일 밤마다 뭐 불금처럼 지내시거나. 자, 그 다음에 자, 잔소리의 부정적인 두 번째 부정적인 두 번째 이유. 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당연히 부모 자녀 사이가 좋아지겠죠. 자,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자, 이 관계 악화는 자존감 저하처럼 평생을 가는, 네, 평생을 가는 그런 어떤 효과죠. 자, 엄마는 좋은데 잔소리는 싫어.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엄마를 좋아하는 감정에 얼마나 거기에 부정적인 게 많이 얹어지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데 가면 꼭 싸워. 엄마는 좋은데 가면 집에 빨리 오고 싶어. 네, 이런 경험들 이런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꽤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잔소리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아, 네, 다나가 만든 동화님, 그렇죠? 큰애가 월요병이라는 말을 꺼내고부터, 네, 애들이 월요일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자, 유나님은 초일이 되면서 집안일과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없어. 가족 구성원이니까 이유 없이 하는 거야. 근데 뭐 이유는 없어. 뭐 이런 말들은 좀 어렵고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좀 나눠서 각자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엄마가 이걸로 정했어. 그래서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이제 저희 아들이 10살이 돼서 10살이 돼서 갑자기 엄마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제 성격은 유나님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 같은 건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는 없어가 꼬투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해야 돼 이랬다가 그때 번개같이 걔 나이에 맞는 이상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웃긴데 자, 아들 들어봐. 누나는 엄마는 나이가 뭐 예를 들면 40이면 40이야. 40은 40이지 숫자가 몇 개야? 2개. 누나는 15살이야. 숫자가 몇 개지? 15. 자, 너는 10살이야. 그럼 10 숫자가 2개지. 작년에는 9살 숫자가 1개지. 숫자가 2개면은 진짜 많이 큰 거야. 그래서 숫자가 2개인 사람은 하나인 사람보다 많은 걸 좀 해야 돼. 야, 우리 아들이 벌써 숫자가 2개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심부름을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네가 크면 큰 만큼 이 일들을 좀 나눠야 돼. 근데 네가 이런 걸 해주게 되니까 엄마가 참 보람차고 좋다. 보람차니까 네가 이만큼 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기특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소맘님, 코로나로 기침이 오래 남아서 기침약을 3주가량 먹었는데 친정 엄마께서 약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차 종류 마시고 꿀 같은 거 먹고 그래서 전화 바로 끊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친정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뭐 요즘은 기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잔소리가 시작되면 이제 이렇게 전화를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하면은 그걸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 잔소리를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건 말건 뭐라고 대답하건 강하게 통제할 때까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몇 분쯤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통화를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계속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잔소리도 있고 뭐 이런 거요. 뭐 엄마 요즘 어때? 그러면 아유 내가 몸이 좋을 때가 어디니? 뭐 어디도 아프고 뭐 어젠 코로나인 줄 알았고 뭐 이제 이렇게. 네, 김한송님, 아들이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고 자주 말해요. 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있고 엄마가 정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엄마가 정하는 거야. 네 맘대로 정하면 안 되는 게 아직은 많아. 이렇게. 자,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고 하는 아이는 엄마랑 자기랑 대등하다고 느낀 아이거든요. 자, 왜 대등하다고 느끼냐면은 엄마가 대등한 것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네 생각을 말해봐. 그래. 너는 아니야? 뭐라든지. 자, 서징진 님도.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조정하냐는 거는 사실은 네 감정은 네 감정이고 지시는 엄마 지시를 따라야 돼를 살짝 너도 이걸 원하지 이렇게 회유와 조종으로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야 이거 공부하면 너도 좋잖아. 학원 다니면은 뭐 엄마 주니? 옛날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했네요. 야 공부해서 남 주니?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조종하냐고 말을 할 때는 뭔가 방법이 틀렸을 거예요. 방법이 틀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할 때는 지시라는 걸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뭐 지시를 명령으로 듣겠죠. 근데 명령으로 듣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어떤 말들을 들을 때 따라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정은 누구나 다 이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김아름님,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저에게 옆집 엄마가 두유는 안 된다. 빨간 과일류를 피해라. 소고기, 살코기만 먹여라. 아는 게 많은 이유시네요. 네, 김아름님. 예, 구하지도 않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신경 안 써도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하면 티나게 인상을 좀 쓰면은 눈치가 살짝 있으면 예, 지금 잔소리의 특징은 널 위해서라는 게 훨씬 더 잔소리를 좀 싫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다 말은 맞는다는 거죠. 말은 맞으니까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은 맞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맞는 말이지만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네. 티나게 인상 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눈동자를 약간 위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돌리고 위로 돌리고 네, 그냥 이렇게 시선만 뭔가 딴 데 하고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거죠. 네 하다가 그래서 한 3초씩만 하면은 네, 3초씩만 하면은 상대가 아니고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시연이요. 저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게 시선을 아래로 깔아요. 회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하면 뭐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은 다 전해지죠. 뭐 물론 상대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 알아요 라고 우리 점잖은 입장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자,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듣기 싫은 말 반복,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지시는 꼭 필요하고 육아의 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압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신경 쓰면은 아까 자존감이 저하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잔소리를 반복하게 되죠. 네, 집요하게 다가가서 한 가지를 끝까지 시킨다. 네, 집요하게 하나의 행동을 끝까지 시킨다. 네, 집요함은 이제 즉각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다음번에 또 라이브 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시연을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시선을 갑자기 그런 거 안 쓰셨나 봐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딱 싫은 소리 할 것 같은 분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엘리베이터에 막 나오는 그 전광판 그거를 막 읽습니다. 막 집중해서. 네. 자, 잔소리 한번 집요한 집중적인 지시로 바꿔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들부들 떨면서 꼭 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